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밤에는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받자 몸이 금세 얼음장이 되게 마련입니다. 자고란 약간의 삶에서도 그러한 시리고 어둠 속 날들이 있었어요. 저는 현재 30대 중반에 이른 제이며 대학을 막 졸업한 지 무려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는 큰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위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사고 현장에서 의사를 대신하셨고, 근처에 있던 친정 엄마는 충격으로 인해 튀어나가면서 화상을 입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가 의식을 회복한 후의 세상은 여전했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밤이었어요. 폭발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 머리를 세차게 부딪힌 듯한 모양이었는데 그 바람에 시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더라고요. 맞아요. 친정 엄마는 안비로 세상을 더 이상 못 보게 된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에요. 병원에서는 엄마를 두고 다행이라고 했어요. 생명만 유지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며 잠시 뒤라도 뇌손상으로 이어져 식물인간이 될 뻔했다고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과 현실이었어요. 사연으로 전해 듣는 다른 이야기라도 가슴이 아플 텐데 나는 딸이었어요. 아다가는 생활이 너무나 잠수하는 이유는 중요한 가족 일에 대한 공유도 없이 고민을 함께 못하다가 의견을 마침내 전하지 작고 어두운 마당이 된 세상은 더욱 어느 날씩 더 덥게만 느껴졌어요. 밝은 봄 거리를 걷는 고민을 함께하며 어무당 단시간하고 느낌이 들고 있는 이런 저를 힘든 시련의 구름으로부터 해방해준 것은 결국 가장 힘들었을 친정 모시구나. 순호야 괜찮니?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친의 질문에 재난 최선을 다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한데. 나 괜찮다니 뭐 어무당 딸은 처음부터 당당한 면모가 있잖아. 왜 괜찮은 걸 반환하는 표정이 커지니 밖에까지 내 표정이 왜 그런지 나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아주 해맑게. 거지 말고 엄마는 다 알아. 에이, 왜 자꾸 이러세요? 봄이 탔어요. 주말에 시간 내어 바람이라도 쐬러 가려고요. 엄마는 진짜로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 수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깨가 축을 늘어뜨렸는지 느낄 수는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잠이 들면 엄마한테 못할 얘기가 더 어떻게 되어버리는지. 요새 너무나 힘들구나. 조금? 아니, 조금 많이요. 아빠가 얼마나 많이 보낸 것도 속상하고 그 자리에 훈장을 달아준 것은 나였지만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건 엄마 걱정해요. 앞으로 어떻게 엄마를 돌봐야 하는지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엄마를 지켜주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내가 당신의 딸이라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처럼 부모를 생각하는 딸도 아마 드물 거예요. 진실이에요.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건 엄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각하고 있을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에 대한 것이죠. 그게 제 걱정이에요. 엄마도, 아 맞아, 겁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데 걱정과 좌절에 빠진 삶보다는 하나씩 적응해 나가면서 웃음도 하나씩 되찾아 나가면서 그렇게 이겨내는 삶은 훨씬 행복할 겁니다. 그니까 있어야 엄마도 힘내겠다고 약속할게. 우리 딸도 힘내려온 엄마는 마치 자신의 약속을 지켜 보이겠다는 듯이 빚없는 삶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남을 수 없는 벅으로 가로막혀 고초를 겪는 일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다시 일어섰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뭐 하고 있는 걸까? 당사자인 엄마가 스스로 떨쳐내려 하는데 자식인 내가 넉넉히 있어도 되는 건가 아니잖아. 예전에는 엄마와 함께 참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상처는 완치된 것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피해졌어요. 법적인 측면에서는 완치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화합되어 있던 거예요. 진작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았고
저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으니까요. 우연히 외가가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왔어요. 몇 대 떡 지키는 지혜로운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유산을 미리 양도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했고, 외삼촌들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몫을 양보하며 어머니를 환영해주고자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모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저 스스로의 힘으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으면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들의 한마디에 완전히 납득하고야 말았어요.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이 있고 형제가 내 후회란, 그렇게 맞이한 30대 초반. 친정엄마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시력상의 장애 등에서 벗어나 미란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믿고 왔었는데 또 다른 바람이 생겼다. 엄마의 품에 사랑스러운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다. 욕심이 나거나 바램이 나아가 들었다고 해야 할까? 마침 산 커플이었던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해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 준비가 제 인생의 두 번째 어둠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야 말았다.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던 날, 다른 시댁 가족들은 나를 무척이나 환영해 주었지만 단 한 사람의 신모만큼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눈치더라고요. 역시나 시가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서는 저와 신랑을 근처 카페로 끌어다 앉힌 뒤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내 어머님께서 언급하셨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네요. 현장에서 사동 개선 중 고인이 되신지 혹시 결혼식 당일 혼주석에 친정엄마가 1분만 앉아 계신 모습을 걱정하시는 거면 외삼촌들이 계실 거예요. 애네 얼굴은 멀쩡한데 그 정도 폭발 사고면 엄청나게 크게 나왔을 텐데 얼굴이 멀쩡할 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멀쩡하던 말든 크게 무슨 소용일까요? 어차피 평생을 가봤자 거울 한 번일 뿐이잖아요. 보지 못할 거라고 한데 왜 대답을 못한 거야? 네 엄마가 장애인이라며 장님이라며 그런 주제에 어디 남의 집 사치하면서 멀쩡한 아들을 넘어 그런 시모의 폭언을 듣는 내내 머릿속에는 친정 엄마의 얼굴이 떠올라서 다행히 생각했어. 그 모욕을 엄마가 아닌 나한테 대신 맞을 수 있어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 어디서 이렇게 꼬리를 날렸다가 살려고 엄마가 제대로 세워주신 게 아니니까 마침내 분노가 치솟아 그 분노를 그대로 심오하게 터뜨려 퍽이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네. 나는 외로 불쌍한 이에게 불쌍한 건 주제조차 모르는 너와 너희 엄마에게지. 우리 엄마는 타만의 앞을 못 보기만 할 뿐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요. 뒤에서 이런 짓이나 버리는 것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늘 아래 늘 떳떳하죠. 하자가 있는 것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는 맨날 똑같으니까 우린 괜찮다는 이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래봐도 너희들의 생각만 되는 거라고 사람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불쌍하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그럽고 행복한 세상인데 당신의 세상은 팍팍하고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결혼을 끝까지 하시겠다면 이한테 따박따박 말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평생을 서로 지지하며 함께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서 멈추고 싶네요. 친정 어머니와 6명의 손녀가 있는 사돈입니다. 그런 사돈이죠. 원하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끝까지 찬란한 척을 하다가 마침내 먼저 일어나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심화가 충돌하는 사이에 신랑은 대신 뭔가 말했던 거니까요. 제 곁에 묵묵히 있어 주었어요. 물론 실무적인 도움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믿음직하게 곁을 지켜줬던 거죠. 경원처럼 말이에요. 어쨌든 그날의 첫 만남은 결혼을 맞이한 우리를 위한 위기라는 채로 끝이 났어요. 일생일대의 위기라고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보통 2년간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파투를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선택했지만 아직 고민이 남았을 겁니다. 친정 엄마를 모욕하는 시 모를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결혼을 결정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친정 엄마로부터 감내해야 했던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죠. 사실
신랑은 많이 힘들었어요. 제게 사랑을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로 인해 제 친정 엄마의 상처를 다시 다룰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랑을 계속 붙잡는 이유는 그가 제게 최고의 남편이자 친정 엄마에게는 마음을 다려낸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연애를 즐기던 시기, 2주간의 급작스러운 출장으로 인해 상황이 변하게 되었죠. 일 관련 법률이 수정되면서 생겼던 문제 때문에요. 집안 곳곳을 돌며 현장들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광고에 많이 했으니까요. 시력을 상실한 친정엄마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지낸 적이 없어서 전에는 당연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주 한 장 동안 엄마의 곁을 지켜줄 복지사 한 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밤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서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되어 친정엄마를 부득이 보살피지 못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복지사 전해왔어요. 저는 급히 한 번도 만나본 신랑에게 친정엄마를 만나러 집에 가도록 부탁하고 밤새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매일 새벽처럼 지방으로 출퇴근해도 엄마 곁을 지켜주어야 한다면 예전처럼 어렵지 않을 테지요. 작정으로 만났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엄마와 신랑이 사로 만났을 때 뜻밖에도 둘이 나란히 웃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듣고 있더라고요. 둘의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때 신랑의 손에 감겨있는 붕대가 눈에 띄었어요. 전에는 엄마가 깊게 잠든 틈을 타서 신랑에게 물었어요. 뭐야, 손 이거 화상 맞지? 커피 타다가 뜨거운 물을 쏟은 거야? 신랑은 진짜 딱 그뿐이야. 내가 그런 실수할 사람이냐고. 어디 그런 실수할 사람이냐고. 한편 엄마는 저를 커피 대접하려다가 실수해서 컵에 뜨거운 물을 붓는 바람에 손에 부었어요. 그 일은 엄마도 알고 계시는 일이었죠. 아니요, 제가 참을 거예요. 그것을 참았다고 뭘 하러 굳이. 엄마가 정말 반가워하시고 매우 반기시더라. 딸내미 연대 참 오랜만에 만난 남자친구라고 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 없어서 커피 한 잔만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더니 직접 컵을 데우시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손으로 촉감을 느끼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한 번도 안 뜨고 할 표정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 잠깐 기다려. 화상 연고가 어디 있을까요? 약은 집에 돌아가 발라도 괜찮겠지요. 오늘이나 내일. 엄마가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혹시나 후회하실 일 없도록. 정말 감사합니다. 신랑이 가져다 준 혁신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 새벽같이 출근하고 있던 나에게 엄마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따가 낮에 김서방이 잠깐 온다던데 김 좀 보고 우리 아직 식사도 안 올렸는데 좋아 보이더라. 목소리에 다 부족한 게 없어. 이걸 살 테니까 난 사랑에 빠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또 주책이다. 주책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 나도 마음에 들어.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암튼 이따가 김서방이 와서 홈키 민지 같은 걸 거실에 걸어주기로 했어. 갑작스런 엄마의 말에 나는 크게 놀랐어요. 놀라고 야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홈캠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일종의 CCTV와 비슷한 장치거든요. 제가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엄마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집에 꼭 설치하고 싶은 물건이기도 하고요. 게임기를 거실에 설치해 놓으면 제 휴대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엄마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렇게 험한 게임을 설치하자고 아무리 비타민을 챙기더라도 감시당한다는 느낌이라고 맨날 반대했었는데 최서방이 그러더라고 했어요. 때로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엄마네의 딸을 품에 안고 감시하려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친정엄마를 위해 끓는 물을 손등에 뒤집었으며 참아내는 통증까지 참아낸 남자.
하지만 친달에게 돌려받지 못한 침투한 엄마의 마음도 열게 만든 그런 남자. 그런 사람이 다른 누구한테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도 신랑과 결혼을 볼 수 없겠죠. 그럼 시달릴 수 없다는 신랑의 생각도 제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하러 왔어요. 저는 이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만의 결혼이든 뭐든 그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고 신랑의 시댁 식구들에게 손을 쓸 수 있었던 덕분에 더 이상 긴장을 풀 수 없게 된 시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상당히 예친정 어머니가 백년 손님을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인 이 최대한의 격식을 차려갈 거라며 약한 호텔 레스토랑 위에서 양과 식구들이 마주 앉아 즐거운 자와 어머니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던 명품 정장까지 차려입었습니다. 3년 내내 자와 신랑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시모가 친정 어머니를 업신여길까 봐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아주 존경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거 참 가진 거라고는 아들밖에 없는 엄마 입장에서는 염치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참되게 잘 키워낸 딸 자식을 시집 보내는 마음을 이해해 헤아릴 수도 없고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우리 김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고 제가 마음을 잃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은 참으로 기특하시고 과찬입니다. 우리 말로 말할 게 아니라 비록 결혼으로 맺은 인연이지만 사든지 간을 넘어서 친구처럼 지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차후 처져 나이를 먹은 뒤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기가 쉬운가요?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나요? 어두운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요. 친정 어머니를 장애인이라며 욕을 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런을 반대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신랑과 나는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돌변한 마음을 의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무슨 꿈을 꿀지도 모르겠지만 지피요로는 돈인 걸로 알아요. 시모의 태도 변화는 친정 어머니의 재력을 알게 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의심을 하든 말든 시모는 친정 어머니의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노릇을 훌륭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친정엄마를 위해 손수 운전까지 해가며 나들이를 다니잖아요. 좋은 음식과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바로바로 싸들고 와 함께 나누잖아요. 무슨 30년 가까이 우정을 나눈 사이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돌변한 시모의 행동에는 분명 뭔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돈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력을 잃은 이후 처음으로 친구가 생겼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친정엄마한테 시모가 둔 것 때문에 접근하는 것 같다고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어요. 굳이 사실을 고백하자면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다는 사실부터 털어놓아야 하는데요. 자식 입장에서 그 모욕적인 언행들을 고백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신랑 입장에서는 머리가 터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반드시 밟히게 되어 있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웨딩드레스를 맞추던 날 드레스 피팅 중이던 저에게 직원이라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며느리 사이에 맞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직원은 한참을 머뭇거리며 무겁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신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싶었던 나는 얼른 대답했어요. 절대 피해야 한다고 해서 안 가도록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 된 일이었는데요? 여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님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시 아버지랑 식구들 몰래 중국 명품을 매입해 대파는 장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딸이 장술한테 속아서 짝퉁을 대량으로 잘못 매입한 탓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 8천만 원이란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도 일주일 만에 갚았다면서
아주 신나게 있곤 했어요. 아, 네, 저희에게 피해를 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포구 호구아는 잡았다고 했어요. 호구아나 잡아서 그 돈으로 8천만 원을 메꿨다고. 적당히 놀아주다가 단물이 다 빠지면 트집을 잡아서 파워를 시키고 벌을 짝정이래요. 착한 우리 엄마를 얕잡아봐도 정도가 있지. 모든 사태의 내막을 깨닫고 분노했지만 마침 PT놈으로 들어온 시모 앞에서는 짐지나 물도 없는 척 태연하게 행사했어요. 그러는 한편으로 신랑에게 몰래 메시지를 보내 시무의 꿍꿍이 전부를 알렸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만의 작전을 꿈꿔온 것이죠. 드레스 피팅을 마친 후 신랑과 미리 준비한 작전대로 대결하는 모습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주었어요. 드레스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고급 샵에서 주문 제작할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신랑은 너무 사치스럽다며 다투기도 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는 속담처럼 신뢰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상대로 신랑은 바로 그날 밤에 반응을 보였어요. 그에게 이야기할 사항이 있어서 신랑과 함께 그의 집으로 시모의 전을 하러 갔어요. 연락을 받은 후에 나는 혼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시댁 식구들과 시험 오가를 불러 모은 친척 어르신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이전까지는 저를 막내딸로 바라보던 시댁 사람들의 눈빛에 유독 그날은 무슨 대역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아져서 친장 엄마에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을 달성한 신목 아파온까지 만들어내기 위해 뒤에서 제 험담을 얼마나 헤드쓰려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속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던 나는 당당하게 나갔어요. 남편 명의 우리 아들이랑 같이 오라는데 시강은 지금 바쁘다. 많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래선 안 된다는 거야. 여자가 구분거부 나 맛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말 한마디로 어떻게 결정될 수가 없어. 아까 낮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왜 갑자기 다 사람들 앞에서 하늘 같은 취합에 대해 저렇게 크게 두리번거리는지 이해가 안 가. 집안 말아 먹으려고 작정했는지 사충심하게 부리는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고 굵게 해서 끝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떻게 된 건데 벌써 다 결말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세 마디 하는 두 단어 이 상황을 모른다면 크게 멍청이여. 너무 크게 판을 벌려놓으니 그 찬란한 척은 아주 허접하게 보이는 거 알았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라. 마, 파오. 우리 시댁 식구 전체가 결정을 내린 거야. 이유까지도 앞에 구구절절 다 떠들어 짜 않네. 한 번 더 말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92m 배열한 건 언제 두껍게 하나요? 옌병. 이제는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자신의 가족을 창피스럽게 만들 줄도 모르고 귀한 아들 자식들에게 케찹 하나만 요청했을 때 참가 맘을 쓰고 있던 엄마 입에서 이 정도는 부족한 게 아닐까요? 아,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이 아이가 들었을 때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한 거라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했다고요? 얼마나 경멸하고 비웃을까요? 돈까지 훔쳐가려던 생각까지 다 했을까요? 그러자 시모는 즉시 태엽을 쓰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돈을 훔쳐간다고 말하는 거니? 8천만 원이 넘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야? 당연히 그건 투자이고 키움은 80만 원 밖에 안 해. 근데 그건 내가 받은 투자야. 내가 새 사업을 시작할 때의 차잔처럼. 방금 말한 대로 책임질 테니 걱정 마. 내가 새 사업을 몰래 시작할 때 도망쳐버리게 한 투자 계약서를 꺼내왔어. 친정엄마가 너를 향해 못 말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중고명품 사업에 대해 시아버지도 잘 몰랐지만 만약 그 큰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 역량이라고 인정될 거야. 물론 저를 아주 고개를 까딱거리며 흥분하여 입술을 깨물며 말해요. 그렇게 시모는 우아하고 자만심이 넘치는 태도를 취하며 이제 내가 할 차례야. 프라운을 하던 사유들이 전부 거짓인 걸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코를 찡그리는 선을 넘을 거야. 구직 면접을 통화로 잘한 거 아니었어도
내가 사기꾼으로 취급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프라운이 빼앗는 것을 큰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고맙게 생각할 거야. 어릴 적 시련을 이겨내며 고통받으며 이 모든 것을 견뎌냈지만 저에겐 가디가믹을 위한 믿음의 구석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내기 마련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보다 책임감을 느끼네.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부모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신랑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제가 찾고 있던 동영상을 찾았으니 당장 전화해 주세요. 방금 전송한 메시지를 확인한 후 내 휴대폰을 시댁의 TV에 연결해서 남편으로부터 받은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친정집에 설치된 홈 CCTV를 통해 촬영된 일주일 전의 영상이었죠. 그 영상은 엄마와 장모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먼저 말을 꺼낸 쪽은 계속 시간을 닦아내는데 매우 초조해 보이는 장모였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라며 사부인이 말했죠. 무슨 얘기냐고 괜히 분위기를 흐리지 말라고요. 사실 제가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거 있거든요. 사회복지 관련한 일이에요. 되게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엄마의 지도 속에서 자라서 김사방템데미도 그렇게 좋은 것 같죠. 사부인처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후천적 장애인들의 재활 훈련을 돕는 기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관은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요즘 경기 상황이 어려워서 운영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 일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아요. 저희 후천적 장애인들에게는 재활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마린이 되어 사돈 얘기를 하다가 후원을 중점적으로 거론했어요. 후원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현재 제가 돈을 버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많은 양을 후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돈 문제일 것 같다. 8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사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친정 엄마의 승낙을 받는 것이 불안하다. 얼굴이 화색이 돈 시모는 우주 소리를 참고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들었고 계약서를 읽을 수 없는 친정 엄마 대신에 시모가 직접 읽었어요. 사회복지관 후원 계약 내용 설명이 되었다. 설명을 마친 시모가 친정 엄마의 손을 잡아 엄지손가락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났어요. 상황이 저를 향한 꾸짖음을 받고 있던 것 같았지만 내 안심의 곳을 향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품에 몰린 시모는 전부모함이라며 스팀을 터뜨리는 식구들에게 고려 없이 말을 퍼붓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친정 엄마에게 뽑아낸 듯한 눈초리로 중고 명품을 8배 가격에 사서 당한 사기로 약 8천만 원을 갚아야 할 것 같다고. 피실한 모험을 하는 것에 비딜한 의지도 약해지며 가다듬거나 그만두세요. 사건을 이 정도로 끌고 오며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왔을까 싶다. 아니다. 그럴 수 없어. 거짓으로 인정하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주장해봤자 거짓은 진실이 될 수 없다.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내 아들 지금 어딨어? 친정에 있는 우리 엄마, 나를 파울시킨다는 이유로 내 아들이 그 집에 있는 이유가 뭔데? 신랑이 해줄 일이 아주 많았으니까요. 친정 엄마한테 당신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친정 후킴 녹화된 동영상을 찾아 내게 보내준 사람도 전부 신랑이었거든요. 그럼 너도 아까 낮에 명품 드레스를 어디서 샀는데? 싸움이 됐던 건도 사연기 때문에 굳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기왕 대답한 김에 하나 더 알려주자면 왜 우린 딸려서 왔을까요? 신랑은 친정에 나는 시댁의 신랑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진해서 친정으로 갔어요. 당신 아들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아들로서 곁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직감으로 알려지고 아들마저 잃게 되었으며 깨달은 시모는 땅을 치며 통곡하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말거나 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시댁 식구들과 친척 앞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다소 소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방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허락을 받고 싶어요.
저희 결혼하게 합니다. 우리 김서방 고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언제까지나. 그날 나는 신랑과의 결혼을 다시 허락받았고 심어 스태프들과 친척 어른들 모두의 만장일치된 뜻에 따라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신랑이 엄마를 설득하여 거실에 설치했던 홍큰 덕분에 시모의 술수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와 친정엄마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이 우리 모두를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치모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우리 곁에 훨씬 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참교육이었어요. 그렇게 30대 중반이 된 우리 부부는 친정엄마를 모시며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랑은 친정엄마에게 든든한 아들이자 때로는 재간둥의 친구로서도 노력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시모는 그 와중에도 네 번째로 콩밥을 먹는데 데려왔는지 친정엄마를 기만해가면 뜯어갔던 원금 800만 원에 매달 조금씩 갚고 있을 뿐이죠. 집에서 쫓겨난 데다가 거액의 빚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그 노릇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눈에 선하네요. 본인 발등 본인이 찍어버린 꼴이라고 할까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좋고 믿을 만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 신랑을 통해 다시금 봅니다. 저희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보람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복하시기를. 다들 대박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